안녕하십니까. 나의 잡다한 캠핑카 이야기입니다. 저 오늘 캠핑카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 온도가 영하 0.4도입니다. 그리고 습도는 52%입니다. 요즘에 결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결로와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는 캠핑카들이 좀 있나 봅니다. 저도 한번 온 김에 결로가 생긴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옷장 안에 철봉 있는 데가 뭐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볼게요. 다행히 지금 결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이야기 드릴 주제는 어, 제가 또 겪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고 하면은 이 캠핑카가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중요한 기능 하나가 빠집니다. 보통 우리 승용차를 보험에 가입할 때 긴급 출동 SOS라는 게 있죠. 우리가 기름이 중간에 떨어졌다든지요, 아니면은 차가 갑자기 멈췄다든지요, 그러면 긴급 출동에 연락을 하면은 와서 차가 멈췄으면은 네카로 끌어서 싣고 가까운 정비소로 해서 정비소로 이렇게 견인을 해서 가죠. 그리고 기름이 떨어졌으면은 뭐 한 10리터 정도 그 정도를 이어줍니다. 그리고 그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악용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하게 있는 권리를 찾아먹는다고 표현해도 맞을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우리가 보험료를 내고 있으니까요. 일부러 기름을 떨어뜨려 가지고 10리터씩 이렇게 주유를 받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연에 뭐 2회 내지 많을 때는 4회 정도가 사회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다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긴급 출동이 빠진, SOS가 빠진 우리 캠핑카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안면 해수욕장, 그러니까 안면도죠. 안면 해수욕장에 놀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수욕장을 가면은 해변 앞에 바로 이제 차를 대놓고 이렇게 즐기고 싶은 마음이 클 겁니다. 그리고 텐트 캠핑을 해보신 분이라고 하면은 당연하게 우리 해변에 가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이렇게 즐기죠. 마찬가지로 안면 해수욕장에 가니 언덕이 하나 있고, 모래 언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앞쪽에 이제 풀밭 같이 보이는, 풀밭처럼 풀이 좀 낮더라고요. 그런 이제 장소가 있어서, 물론 여름에 갔기 때문에 유료였고요. 2만 원 정도를 줬던 것 같은데요. 주고 나서 풀밭이 있으니까는 괜찮겠다 싶어서 차를 앞으로 박았죠. 박았는데 뒷바퀴가 빠져버린 거예요. 이 차는 후륜구동입니다. 후륜구동. 그래서 이 후륜구동의 차들이 빠져버리면은 굉장히 골치가 아프거든요. 특히 이제 뒤쪽에 타이어가 복륜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차가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을 많이 실으라고. 그래서 복륜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안전상 복륜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특히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빠졌는데, 처음에 보험을 가입할 때도 이야기를 좀 들었던 부분이지만은 SOS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빠지면은 레카를 불러야 되고, 그 레카가 와가지고 이 견인 장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차를 땡겨내는데, 그거 땡겨주고 15만 원 내지 20만 원까지도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딱 빠지는 순간 그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큰일 났다. 차를 또 버리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차가 빠졌을 때 뒷바퀴가 빠져가지고 빼려고 하니까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채널이 집시맨이라는 채널인데, 거기에서도 한 번씩 빠진 차량들을 구해내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나왔었는데요. 뭐냐고 하면은, 그런 모래에 빠졌을 때는 이 모래를 파가지고 이렇게 뒤로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거보다는 모래를 어느 정도만 파고요. 약간 파고, 그리고 물을 반드시 뿌려줘야 됩니다. 모래 같은 경우에는 물을 뿌려주면은 이 안에 있던 공기층이 빠져나가면서 단단해지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뒤로 천천히 나오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어떻게 빠져나오냐면은 거의 바퀴가 반 이상 빠졌어요. 반 이상 빠졌고요. 그리고 이 거의 밑 하부가 이 뒷바퀴의 축이 땅에 닿이는 정도였어요. 야, 이제 정말 큰일 났다.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도 그 방법을 썼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캠퍼들이 한 8명 정도, 8명, 9명 정도 되는 장정들이 제 차 앞쪽에 달라들어 가지고 밀면서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근데 처음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밀어도 안 움직이던데, 이 그 캠퍼 중에 한 분이,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대신 이제 운전을 해주셨는데, 차량에 보면은 미끌림 방진 장치라고 있을 거예요. 보통 그게 LD라고 표시가 돼 있나요? 아무튼 뭐 그 장치가 있는데, 그걸 이제 누른 다음에 하니까는 바퀴가 헛 안 돌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끌렸을 때 아예 바퀴가 그 돌지 않는 현상을 꺼버리는 그런 장치를 이제 저 끄고 나서 이렇게 해서 탈출을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하나를 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은 이 제품입니다. 두 개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튼튼한 플라스틱인데 엄청 튼튼합니다. 이게 이 보통 레벨러라고도 이야기하는 제품인데요. 레벨러가 뭐냐고 하면은, 전에 제가 이 수평계를 보여드리면서 제 차가 양옆으로는 가로로 해서는 지금 수평이 안 맞다, 그 운전석 쪽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뭐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뭐 가구 배치라든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왼쪽, 그러니까 오른쪽 조수석 쪽이 무거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이 눌리면서 운전석 쪽이 높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 이야기 드릴 때 제일 문제가, 가구도 뭐 뒤틀리지만은 샤워할 때 물이 안 빠진다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근데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수평이 안 맞을 때, 앞뒤로 양옆으로 수평이 안 맞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레벨러라는 제품입니다. 인터넷 가서 캠핑카 카라반 레벨러라고 치시면은 나오거든요. 이걸 사서 이제 안 맞는 쪽에 바퀴를 대고 이렇게 수평을 맞추는 거죠. 근데 이거 용도 중에 하나가 그게 있습니다. 이 그런 모래나 그런 곳에 빠졌을 때, 그때 이걸 빠진 부분을 이 삽입을 한 다음에 요 윌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모래에 물을 뿌리는 것보다 더 단단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거의 몇 번을 사용 못 하더라고요. 몇 번 사용하면은 이게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걸 사봐야 캠핑카가 뭐 3톤이 넘는 무게이기 때문에
견디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이거 한번 불러주고 15만 원 아끼는 게 15만 원에서 20만 원 아끼는 게 저는 낫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샀고요. 여러분들도 이 제품 그렇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얼마 안 하니까는 한번 준비해 놓으셨다가 혹시나 캠핑카가 모래에 빠졌을 때 이걸 한번 사용해서 탈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모래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요령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물을 붓는 게 중요합니다. 파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게 나오는 길 쪽에 물을 부어서 모래를 딱딱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제품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제품을 사용해서 받쳐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바퀴 헛도는 거, 헛돌 때 바퀴가 안 도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걸 끌려가면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그 차가 미끄러질 때 바퀴를 잡아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차의 균형을 맞춰주는 그 장치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름 모르겠지만은 그 장치가 보통 보면 본고 3에는 이 기어봉 옆쪽에 보면 달려 있습니다. 기어봉 손잡이 잡는 데 보면 옆에 뭐 누르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기어 조정할 때 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보면 쫓겨난 단추가 하나 있어요. 작은 단추가 있는데 그걸 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빠져나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 드렸는데요. 도움이 많이 됐을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15만에서 20만 날라갑니다. 근데 왜 SOS 기능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